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다시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9장에 있는 내용 아동복지법 분야를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첫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제 결혼 공부를 하셨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 분야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뭐 법이니까요. 근데 이제 청소년 쪽에 와서도 보면 이제 전필 과목의 이 법제론이 바로 청소년 육성 제도론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될 그 대상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관련된 법률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이제 새삼 느꼈을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련을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새삼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관련된 법률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또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가운데서 아동복지법과 관련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동복지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동복지의 의의와 그동안 발전사, 용어 정의 뭐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2교시 내지 3교시에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실 것이 아동복지법의 연역과 아동복지법의 의의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자고요. 원래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아동복지는 뭘까요? 아동이라고는 규칙에 있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교재에서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동복지법이다. 물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법제론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배우긴 배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 기본법 안에서 또 이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법을 아동복리법이라 그랬었거든요. 이 아동복리법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뭐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과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들이 특정 시설, 옛날에는 이제 이걸 고아원이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이름을 달리 쓰지만 그런데 이제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요보 아동이라는 이런 요보 아동을 위한 이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보 아동 외 일반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옛날 아동복리법으로서 이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명을 바꾼 거예요. 특별법인데 그래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 아동들까지 포함한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아동복지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1950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유엔군에 의해서 이제 휴전이 된 거거든요. 그게 1953년부터 7월 이제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휴전된 상태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도시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전쟁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전쟁 고아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동복리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전쟁 직후에 보면요, 이제 한 53년, 54년, 55년인데 55년생 정도가 53년에 휴전이 되고 54년에 임신 기간을 거쳐서 이제 55년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55년서부터 1967년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베이비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말을 베이버 부머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712만 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그로 인해서 휴진 고아도 문제지만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이런 아이들 출생함으로 인해서 거연 대책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고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이제 선교, 특히 기독교 단체죠.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선교 단체가 세워지고 원조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선교 단체와 원조 기관에 의해서 복지 대책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고아원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그 고아원을 지원도 하고 일부 또 아이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좀 시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아이들을 사회로 만들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외 입양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간다, 뭐 선진국 대열에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감을 안 주신 고아 수출국으로 그렇게 남아있잖아요. 이때 이제 1961년에 이제 전쟁이 1950년 일어났고 또 1953년에 휴전이 들어가서 55년서부터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대적인 그런 암울한 그런 일련의 일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1961년 10월 30일 날 국회에서 아동복리법이 이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동복리법은 전쟁 고아 등의 이 요고아 아동을 중심으로서 이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건데 구호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사회 경제적 발전함에 따라서 사회적 그런 복지 욕구가 강하게 되죠. 그럼 이제 부응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1981년 모든 아동들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좀 이렇게 담는 내용으로 법을 이제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아동복리법이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1961년 10월 30일 날 아동복리법이 제정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1981년도에 와서요, 그 아동복지법을 상당히 많이 이제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구호 성격을 좀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인 이 아동의 복지를 좀 보장해주고, 유아기의 기본적 인격
적성이라든지 능력을 개발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이런 이제 여건을 조성할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아동복지 지도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어서 이제 공무원 세계에 결정직들이 들어와서 아동들의 그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적 서비스를 하게 되지요.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결정적으로 공무원에 들어가기보다 훨씬 이전에 아동복지 지도원이라 하는 그런 명칭으로 이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제도가 필요하니까 어린이집 시설 운영 신고제를 했어요. 허가제가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어린이집을 만들고 일정 규모를 갖추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접수를 받고 이제 교부증이 주어지면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 있었죠. 2000년대 1월 10일 날 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이 아동복지 지도원 자격을 결정직 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아동복지만 하던 분들인데 일반 사회복지까지 한 업무에 이제 과중함이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금지 유형을 명확히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를 구했던 것이 2000년 1월 10일 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됐다. 그런 얘기죠. 2004년 1월 29일 이렇게 이제 아동의 그 권리 증진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그 아동과 관련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관계 부처들과 의견을 서로 이제 조율을 하면서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상승된 거죠. 국민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설치를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형량을 좀 무겁게 하는 이제 그런 일서부터 시작해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재구성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여러 많은 지역 아동센터도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법적 근거를 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아동복지법의 발전사가 이어지는데 2005년이 들어와서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 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위탁 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중에서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교원분들, 선생님들이죠. 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의료인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격 취득 교과 과정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지금도 이제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2006년에 이르러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나 영유아보호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그 대표 되시는 이제 학교의 장이죠. 그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조금 넓힌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는 교직원 등 그리고 구급대원들까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반드시 뭐예요?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와서 또 전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하는데, 아동 종합 실태조사 실시 후에 조사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하고, 또 아동학대 행위 등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대한 홍보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공중파 동방송에서 방송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고,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에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요즘 말하면 이제 CCTV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위반 시에 이제 과태료가 있거든요. 이 과태료를 좀 높인 거죠.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교장들은 이런 이제 어떤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쉬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법적 제재를 가는데, 과태료가 예전에는 저같으나 이 법에게 더 상향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시키고, 아동에 대한 체벌 등을 금하는 그런 이제 조항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2016년에 이르러선 지방자치단체 장애만 보호대상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 부여,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복지시에 다 포함돼서 이 부분이 이제 좀 확대되고 법적으로 이제 제도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아주 일부 계층에 있는 특정인들만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법만 만들어 예산이 따라오지면 안 되잖아요. 법도 만들어지면서 그 배우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시간이 가면서 그 법이 내용이 충실해지고, 그리고 좀 확대되는 이제 그런 면을 여러분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동복지법에서 쓰는 용어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서 2교시 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